아, 바빠. 이미 다음 고객 방문 시간이 2분이나 지체됐다. 이게 다 점점 거북이 할머니의 말이 너무 느려서다. 시간이 지체되는 건 나 같은 세일즈맨에겐 최악의 상황이다. 다음 고객 다음엔 건너마을 꼬꼬닥, 그 다음엔 그 옆집 기린, 그 다음엔 뒷산 아래 하마. 시간이 없다. 다음 고객 집까지 앞으로 2분 더, 건너마을을 전속력으로 달려 10분 더, 그 다음은...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시계를 낚아채 갔다. 내 시계! 아, 바빠 죽겠는데 대체 누구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리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면 오늘 주문은 다 틀어질 것이다. 빨리 시계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순간 바빠. 낯선 목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하얀 토끼 한 마리가 내 회중시계를 뺏어들곤 자기 것인 양 들여다보며 뛰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입은 자켓과 넥타이를 똑같이 입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내 시계야! 토끼는 내 말이 들리는 건지 마는 건지 나를 앞질러 뛰어가다 어디에선가 나타난 커다란 나무 구멍 속으로 쏙 몸을 감췄다. 놓칠세라 토끼를 따라 구멍으로 들어가자 나는 끝없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밑으로 떨어지면서 건너마을 기린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내 무수한 노력들, 기린을 중간다리 삼아 건너마을까지 내 영업구역으로 삼으려던 내 원대한 계획, 뒷산 하마는 또 어떻고, 내가 이 고객들을 어떻게 단골로 만들었는데.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 순간 축축한 바닥이 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위로 올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도대체 여기는 어딘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빛이 적어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바닥은 물기로 가득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나는 친구가 없어. 다들 시계만 쳐다보느라 나랑 놀아주질 않아. 모두 시계만 좋아해.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아이의 방울방울 떨어진 눈물들이 모여서 어느새 발목까지 차올랐다. 얼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야 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시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럼 시계가 사라지면 시간이 많이 생기겠네? 그럼 그땐 나랑 놀아주겠지? 그렇지? 응? 순간 아이가 눈물을 그치고는 두 눈을 반짝였다. 시계 탓이 아니라 그럼 뭐야? 다시 울상을 지으려는 아이 때문에 나는 다급해졌다. 시계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아저씨는 왜 여기 있어? 그게 시계를 찾으려다가 거봐, 아저씨도 시계만 좋아하잖아.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아이에게 해줄 말을 찾지 못한 채 물살에 몸이 떠내려가 아이와 점점 멀어졌다. 얼마쯤 떠내려왔을까? 저 멀리 나룻배 하나가 보였다. 열심히 헤엄쳐 나룻배로 다가가니 그 위엔 웬 할아버지가 홀로 걸터앉아 낚싯대를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올라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룻배 위로 올라갔다. 어쩌다 이곳까지 떠내려왔어? 토끼를 쫓다가 이곳으로 떨어졌는데 우는 아이를 달래다 보니 제가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죠? 토끼를 왜 쫓으려 했어? 그 토끼가 제 시계를 훔쳤어요. 저한텐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고객들이 더 이상 저와 거래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간 약속 중요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에 집착하는 거요? 고객들도 피치 못할 사정은 이해해주지 않겠소? 저는 그들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동트기 전에 출근해서 자정이 되기 전까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돈을 벌게 해주니까
저도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해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겐가? 그야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그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런데 할아버진 뭘 낳고 계신 거예요? 나는 시간이라는 물고기를 낳고 있다네. 그런데 낚시통엔 아무것도 없는걸요? 흘러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네. 그래도 저는 토끼를 찾아내서 시계를 되찾을 거예요. 제 시계가 없으니 지금이 몇 시고 여기가 대체 어딘지 수수께끼 투성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다시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노를 저어 나를 한 섬에 내려주고 다시 유유히 낚싯대를 내리고 떠나갔다. 알 수 없는 말만을 늘어놓고는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를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빨리 토끼한테 시계나 돌려받고 여길 나가야겠다. 나는 토끼를 찾아 한참을 헤집고 다녔지만 토끼는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엄청난 규모의 성 앞에 멈췄다. 그 커다란 성 안에 딸린 정원에는 부자가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토끼에 대해 묻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내가 그토록 원하던 화려하고 성대한 성에 넋이 나갔다. 우와, 이 넓은 성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나요? 이 알약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건 쉬운 일이지. 그 알약이 뭔데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약이지. 정말 이 알약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당연하지. 하지만 이 약은 하루만 지속된단다. 그럼 하루가 지나면요? 또다시 약을 사서 먹어야지. 이곳 사람들은 모두 이 약을 사서 매일 행복을 누리고 있어. 오히려 이 약이 없으면 불행할 정도지. 모두가 이 약을 찾았고 나는 모두에게 이 약을 팔아서 지금처럼 부자가 되었지. 그런데 왜 부자가 되신 지금도 당신은 어두운 표정인가요?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아. 이를테면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달콤한 잠,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아름다운 시, 눈이 부시게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을 따라 걷는 길.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에 비하면 초라할 뿐이지. 그녀는 행복한 것들을 나열하면서도 표정은 우울한 잿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못 봐. 항상 바쁘게 행복을 쫓으려고만 하지. 나는 그걸 더 이용할 뿐이야. 이 약을 먹게 되면 천천히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어갈 것이고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오직 짧은 쾌락만을 누리려는 목적으로만 살아갈 거야.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겐 너무 가혹해요. 당신은 사기꾼이야. 나는 경멸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하자 문득 내가 그토록 빠르게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 했던 이유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내 주변의 진정한 행복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주변의 사소한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동안 나는 행복을 성공과 돈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내 앞에 토끼가 껑충 뛰어올랐다. 토끼는 대답 대신 내 회중시계를 내밀었다. 내가 얼떨결에 시계를 받아들자 갑자기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며 스르르 손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주위가 밝은 빛으로 뒤덮였다. 다시 눈을 감아 떴을 때 나는 처음 토끼를 쫓아 들어왔던 공원에 서 있었고 내가 들어갔던 구덩이를 바라보자 그 자리엔 나무 대신 높고 커다란 시계탑이 자리하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회중시계만을 들여다보며
바쁘게 뛰어다녔던 나는 마을에 이렇게 크고 멋진 시계탑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그제서야 공원의 푸릇한 나무들과 신선한 공기, 커다란 시계탑이 만들어낸 시원한 그늘, 너울너울 떠다니는 구름이 보였다. 이제 내게 다음 고객이며 시계며 하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시계탑 앞에는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여전히 그대로 울고 있었다. 아저씨?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나랑 놀아주는 거야? 시계가 아니라? 그럼 시간은 가끔 올려다보는 거지 쫓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뭘 하고 놀아볼까? 바쁘다 바빠! 역시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구나. 네, 사장님. 네, 알바 대타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네.